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2024년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어제 낮 6월 21일에 깜짝 개최됐습니다. 12명으로 출연했던 후보 리스트가 다시 16명까지로 늘어났고 현직 아시아 대표팀 감독인 그레엄 아놀드, 헤수스 카사스의 이름도 드러났습니다. 이임생 테크니컬 디렉터의 한국 축구 게임 모델, 축구 철학 발표 이후에 전력강화위원회는 이 기조에 맞춰서 후보 리스트를 조정하고 또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16명으로 늘어난 이 명단이 더욱더 늘어나고 또 더 많은 새로운 후보가 최종 협의 대상에 논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의 최신 상황, 그리고 한준TV에서 전해드렸던 유로 2024 참가 감독들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까지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가 6월 2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공영방송 KBS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기존의 9차 회의에서 출연했던 12명의 리스트에 4명이 추가가 됐다. 이 12명의 리스트에 홍명보, 김도훈, 조제 모라이스 감독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밝혀진 가운데 추가된 4명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기존 인원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번 10차 회의에서는 최종 후보군을 몇 명으로 좁혀야 하는지에 대한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직 치열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합의점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후보까지도 넣고 다시 논의해보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라서도 사실 이 12명 리스트를 구성하고 평가할 때는 KFA 분석팀이 이 12명의 감독들에 대한 작업, 동영상으로 이제 공격 전술, 수비 전술, 다양한 전술을 편집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작업들은 꽤 시간이 걸립니다. 유로 2024 참가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는 게 전달될 시점에는 이미 이 작업들이 상당수 진척이 돼서 12명의 이 영상 작업이 되는 감독 후보에는 들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유로 2024 참가 감독들이 협의를 제대로 하고 본격적으로 논의 대상에 들어가려면 각 팀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유로 2024 대회가 종료가 돼야만 확실히 이 감독이 남을지 한국 대표팀에 도전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12인 리스트에는 없으나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늦어도 7월에 선임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감독이 더 좋다, 확실하다, 마땅한 감독이 이제 기존의 논의 대상 중에 없다라고 본다면 기다렸다가 이 감독들까지도 미팅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당연히 나은 것이다. 이미 6월 A매치를 임시 감독 체제로 치렀고 그 뒤에는 최대한 좋은 감독을 찾겠다. 심지어 정몽규 회장이 직접 얘기했었죠. 유로 대회도 있고 코파 아메리카도 열리기 때문에 그 뒤에서 좋은 감독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견이 없을 정도의 좋은 감독이 현재 리스트에 없다면 유로 대회가 끝나고 유로 대회를 참가한 감독 중에 현재 맡고 있는 유럽의 대표팀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감독이 나타난다면 그 감독과도 이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맞겠죠. 그러한 흐름을 또한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축구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라서도 12명 리스트를 추렸고 거기서 5명 정도로 추릴 거라고 했던 9차 회의 이후의 내용과 다른 게 바로 이 10차 회의죠. 이 10차 회의는 4명이 추가된 것이고 그 인원이 바로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감독, 그리고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인 것입니다. 헤수스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직접 PT도 하고 면접도 했고 조건까지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렬이 됐었잖아요. 결렬된 이후 12인 리스트에는 이전에 협의한 감독이 없다라고 협회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포함됐다는 것은 추가된 4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고,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12인에 언제 있었는지 새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감독이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두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라크와 호주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고 싶다라는 것은 한국 대표팀과 함께 월드컵에 도전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라크 같은 경우 분명히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 속에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레엄 아놀드 감독 같은 경우에 사실 호주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미 호주 대표팀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대회를 참여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 과정에는
호주 대표팀조차도 새로운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운영이 너무나 좀 단조로웠고 좀 새로운 좀 리프레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공감대가 아놀드 감독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국의 대표팀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아시아의 다른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나라의 대표팀 감독으로 옮기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뭐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 100인 정도 왔던 그 이력서에는 정말 좋은 감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감독들이 그러나 100억 원대의 그 고액의 연봉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한축구협회는 그 돈을 쓸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제외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최종 예선이 6월 27일 조추첨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진표가 확정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이 싱가포르전, 중국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결국에는 피파 랭킹에서 아시아 3위 톱 시드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라크와 호주는 2번 시드를 받게 된 나라입니다. 즉 우리와 한 조에 모두 속할 수 있는 나라들인데 1, 2번 포트는 서로만 이제 구성이 바뀌는 것이 3, 4, 5, 6번 포트에 만날 팀들은 뭐 조추첨에 따라서 뭐 거의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즉 일본, 이란을 만나냐 아니면은 뭐 호주, 카타르, 이라크 중을 만나냐 이 차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있어서 이 난이도 때문에 뭐 호주나 이라크를 떠나서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월드컵 본선 여부가 확실치 않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월드컵 본선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월드컵 본선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이런 전력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이제 결과를 낼까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한국 대표팀이 더 큰 게 사실이니까 아놀드 감독도 카사스 감독도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레엄 아놀드 감독은 어떤 감독인지를 간략하게 프로필을 좀 살펴보면은 호주 시드니 태생으로 이제 현재 60세 뭐 감독으로서 한참 전성기의 나이라고 볼 수 있고 2026년 여름까지 즉 북중미 월드컵 본선 기간까지 호주 축구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지도자 경력을 보시면은 호주 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호주 대표팀의 감독이 거스 히딩크 감독 2006년 독일 월드컵을 함께 치르면서 지도자로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 축구에도 큰 유산을 남긴 이 히딩크 감독과 연결고리가 있는 분이라는 점에서 또한 우리가 좀 접근하고 또 우리에 대해 우호적일 수 있는 감독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핀베어박 감독 원래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이끌 때 수석 코치였고 또 이후 또 호주 대표팀 감독을 히딩크 감독에 이어서 맡았던 핀베어백 감독을 또 보좌하면서 계속해서 호주 대표팀의 수석 코치직을 수행을 하다가 호주 대표팀을 물러난 이후에는 호주 A리그의 명문팀인 센트럴 코스트 감독을 맡으면서 본인의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도 경험을 했죠. 그리고 호주 무대를 나아가 일본 J리그의 베갈타 센다이를 지휘하면서 물론 8경기만에 경질되긴 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시드니 FC를 맡아서는 다시 한번 호주 A리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면서 클럽 축구 레벨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부터 이제 호주 대표팀과 호주 올림픽 대표팀을 동시에 지휘하면서 꾸준히 호주 축구를 이끌어오면서 또 호주 축구의 전성시대를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감독으로 능력이 없는 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뭔가 한국 축구에 아주 새로운 발전을 안겨줄 수 있는 감독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고 또 하나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그레엄 아놀드 감독이 호주 축구계에서는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의 이 연봉 조건이 600만 달러예요. 아시다시피 뭐 이게 세전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축구협회가 세전 기준으로 매겨놓은 감독 예산이 250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레엄 아놀드 감독을 빼올 만한 그런 금전적인 뭔가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비전과 더 좋은 팀으로서 또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야망의 측면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시를 할 수가 없다. 맞춰주기 어렵다. 저 정도의 연봉을 이제 지급을 한다면 사실 아놀드 감독보다 더 좋은 급의 유럽 감독도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수스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에 사실 루이스 에니키 감독을 보좌했던 스페인 대표팀의 코치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분석관 등으로 활동을 했었던 이력 속에서 이라크 대표팀을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의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실 스페인 무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본인이 감독의 역할을 하지 못했었고 와포드에서 이제 코치를 맡아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을 보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대표팀의 코치를 맡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도자로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라크 대표팀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감독 경력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라크에서도 좀 잡으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라크 대표팀을 떠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통역사를 지난 아시안컵 기간 동안 기자들과의 마찰 문제로 해임하게 됐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항의조에 조금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 한국 대표팀을 이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연결된 것이나 또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지난 5월에 대한축구협회와 미팅을 가질 때 정말 꼼꼼하게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고 무엇보다 전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헤수스 카사스 감독은 우리가 좀 유럽 축구의 이제 선진적인 부분들도 좀 가미하면서 적절한 또 인건비에 또 아시아 축구에 대한 적응력을 갖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이 아시아 3차 예선에 돌입을 하고 정말 한 경기 한 경기의 결과가 중요한 시점인데 아시아 축구의 경험이 없는 감독이라면 아무리 유럽에서의 커리어가 좋고 또 능력이 있는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헤수스 카사스가 결국에는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속에 카사스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됐지만 여전히 다시 협의해볼 의사가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기존 12명의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헤수스 카사스 감독보다도 별로다라는 이제 판단과 내부 논의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접촉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조제 모라이스 감독이 이란의 세파안에서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낸 것도 맞고 또 전북에서 K리그 우승을 이루기도 했지만 분명히 감독으로서 우리 대표팀을 맡아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 들어간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협회가 이 100여 명의 감독직 지원자 외국인 감독들을 어떻게 12명으로 추려냈느냐. 이게 뭐 스타일의 부분도 추려내는 부분들의 조건이 됐겠지만은 가장 컸던 게 결국 예산이었다고 해요. 예산상으로 안 맞는 감독들을 다 제외하면서 남은 게 10명가량이다. 근데 이 10명가량의 수준과 면면을 보니까 이 10명 정도면 지난 6월에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김도훈 감독이라든지 혹은 지금 K리그 2연속 우승이라든지 또 한국 대표팀의 각급 뭐 많은 경험들을 쌓아왔던 홍명보 감독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정도 수준의 감독이면 홍명보 감독이나 김도훈 감독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더 낫다. 이런 또 내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외국인 감독 후보를 추리고 거기에 모라이스가 들어갔고 그 과정 속에서 홍명보, 김도훈 감독도 함께 포함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다. 예산 때문에 이 최종 리스트가 구성이 되고 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좀 파격적으로 좀 열어둘 가능성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저희도 이렇게 좋은 감독들이 가능하다. 얘기가 오고 있다. 에이전트 단계에서 좀 접촉이 왔다라고 알려드리는 이유가 협회 입장에서도 지금 예산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쓸 수 없겠나. 지금 모라이스가 포함된 사실을 알린 것도 협회에서 어느 정도 이 여론의 반응을 체크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흘렸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보자면 우리가 이미 12인 리스트가 16인으로 늘어가는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유로 2024에 참가하고 있고 현재 리스트 안에서 논의되지 못한 대한축구협회의 의사를 표명해온 감독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2명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승권에 있는 팀의 감독이 이제 경기력이나 그런 관련된 부분과 관계없는 개인 사정으로 이 대회에서 좋은 성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떠나서 한국에 올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감독은 중하위권 팀의 감독인데 사실 뭐 좋은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대표팀 내에서도 평가가 사실은 지금 그리 좋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대표팀에 좀 꼭 데려와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의 감독이 좀 아니긴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또 다른 한 대표팀에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적도 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좀 결과가 좋지 않은 감독도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 3명 정도가 일단은 접촉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전 이 3명이 모라이스 감독보다는 다 낫다. 모라이스 감독이 개인적으로 뭐 분명히 뭐 최근에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소속팀 세파안에서도 세파안과 계약이 1년 남긴 했지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과 또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는데 사실 뭐 유로에 참가하고 있는 감독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누가 됐든지 모라이스 감독보다는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유로에 참가하는 감독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몸값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조건으로 데려오긴 어렵습니다. 뭐 아주 무리된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협회가 요 인물들에게 또 엄청난 돈을 끌어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있거든요. 저희가 취재한 정보와 또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정보를 종합했을 때 일단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나이의 문제 그리고 본인의 상황의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축구 스타일, 축구 철학의 문제로 인해서 후보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고 라파 베니세스 감독은 거물급 감독으로 우리와 접촉이 됐지만 연봉이 뭐 거의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배제가 됐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 연봉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축구 철학에도 맞고 라리가의 좋은 팀을 맡았었고 남미의 2개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 감독은 우리가 충분히 최종 후보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논의를 해볼 만한 인물이다.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뭐 아직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았지만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협회가 준비한
세전 250만 달러가 아닌 세후 250만 달러에 데려올 수 있는 감독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제시 마시 감독에게 제시 마시 감독을 좀 아쉽게 놓쳤던 그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전 이 감독은 분명히 그 전술적인 특히 트렌드의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감독으로서의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가 데려온다면은 뭔가 배울 수 있고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다음 주에 이제 11차 회의를 가지는 과정 속에 또 새로운 후보를 추가할지, 유로 감독들의 거취에 따라서 또 그 감독들도 논의의 대상이 될지, 그리고 저희가 강력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추천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이 라리가와 남미 대표팀 감독 출신인 이 인물도 논의의 대상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은 예산의 문제로 인해 축구계에서는 국내 감독으로 거의 결정이 된 분위기다라는 하나의 소문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소문은 아니다, 정몽규 회장이 그래도 외국인 감독을 선호하고 있고 또 본인이 선호하는 외국인 감독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다. 뭐 이런 많은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결국 우리 대표팀 감독이 선임이 될 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나름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은 누가 될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또 보도되는 내용들 한준TV에서 직접 취재하고 팩트체크하고 독점 정보까지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가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